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음, 오늘은 관계에서 갈등의 순간을 맞이할 때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그래서 서로 마음에 스크래치를 입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되는 자원이 되는 그런 순간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지 아픔의 순간이 아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관계, 특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그 관계는 로맨틱한 관계, 부부 관계든 연인 관계든 사랑하는 사람과 이 관계에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왜냐면 그 모든 관계, 뭐 부모 자식 아니면 친구 관계, 뭐 모든 관계에서의 갈등은 우리를 아프게 해요. 왜냐면 관계를 처음에 맺는다는 것, 누군가를 알아가고 그 연을 맺는다는 건 소속감과 뭐 따뜻함과 서로 받아들여짐 이런 거를 이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사회적 욕구 때문에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유지하고 거기서 이제 삐그덕거리면 당연히 내가 정말 깊은 곳에서 원하는 그 욕구에 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절당할 거, 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 거, 내쳐질 거, 버림받을 거, 그런 모든 어떤 본능적인 우리의 그 유아기적인 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근데 특히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우리한테 더 플러스로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추가로. 왜냐면 이론상 어,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파트너 아니면 부부관계 이런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유아기 때, 아주 갓난아기 때로 그 정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요.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왜냐면 그 상대방이 처음에 주는 그 짜릿함, 그 사랑, 그 뭔가 로맨틱한 느낌, 아니면은 그 하나 된 느낌, 통하는 느낌, 그 상대와 있을 때 느끼는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 세로토닌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효과와 더불어서 굉장한 안정감과 그런 만족감을 주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진짜 갓난아기 태어났을 때 엄마의 그 전무는 거기서 오는 그 평안함, 그 온전한 그 보호받음, 사랑받음, 받아들여진 그런 기분을 똑같이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갓난아기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래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본능적인 마음으로, 상태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대와 처음에 허니문 그 피어리드, 그 허니문 시기를 지나고 뭔가 이제 현실을 마주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자잘한 순간에 뭔가 충돌을 하게 되면 말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그 상대방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한 아픔을 주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유아기 때 엄마 아빠한테 완전 온전히 매달려서 울기만 해도 젖을 주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던 그 편안함을 이 어른으로 살면서 책임감과 막 모든 내 욕구가 다 들어지지 않고 어른스럽게 행동해야 되는 걸 지침 끝에 드디어 다시 맛보게 되는데, 그걸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굉장히 존재론적인 그런 두려움을 알게 모르게 아직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플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뭐 아픔이 될 수밖에 없냐, 망한 거다 막 이런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이 관계도 또 아니구나 막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나를 드디어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사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도 아닌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냐,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이런 갈등은 어쩔 수 없으니까 불편하고 아프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졌어요. 어, 왜냐면 모든 관계에서 그 갈등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삐그덕거림은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관계를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라고 해요. 근데 그건 인생에서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편한 삶과 노력을 하지 않고 뭐 그냥 너무 순탄하게 가는 삶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뭘 더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경험을 더 넓힐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상황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뭔가 좀 아픈 불편함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관계에서도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관계에서는 이런 갈등과 삐그덕거림과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이제 구체화돼야 된다. 그냥 이 어려움이 나를 성장하게 하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컨셉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커뮤니케이션 팁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아니면 그럴 때 나의 마인드셋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졌어요. 1. 관계에서의 그런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한테 너무 아픈 건 당연한 거다. 그런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2. 관계에서의 그 삐그덕거림, 약간의 그런 갈등은 굉장히 오히려 필요하고 되게 건강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다. 3. 관계에서의 갈등을 다루는 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그때 그 상대방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른 인생의 이 문제나 갈등을 다루는 접근보다는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그 이 로맨틱한 관계의 그 특수성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썸머리였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그 갈등 상황을 다루면 좋은지 얘기를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아주 사소한 걸로 서로 의견이 부딪힌 거예요. 아니면 상대방은 별 의도 없이 아무 자기한테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하고 했는데, 아니면 안 했는데, 그게 나한테는 너무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막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케어받는 느낌이 안 들고, 막 이렇게 엄청난 상처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유치하게 굴지 말자, 성숙하게 굴자, 그리고 막 엄청 괜찮은 척, 쿨한 척 했는데, 사실은 엄청 삐진 거예요, 속으로는. 근데 그 삐진 마음이 안 풀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그래 참자 쿨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뭔가 비슷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촉발제가 돼서 그냥 팍 터지는 거죠. 그럼 이제 너 사실 뭐 얼마 전부터 뭐 이걸 한다 그래놓고 안 했고 막 그랬는데 뭐 이번에 또 그러고 이러면 이제 그 상대방은 나는 그 행동도 아무 의미 없이 했고 지금도 아무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얘가 그걸 그렇게 쌓아두고 있었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 변명? 아니죠.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죠. 그럼 그때 얘기하던가. 그리고 그때 나는 아무 의도 없이 했고 나는 뭐 그냥 뭐 바빠서 뭘 못한 건데 너는 왜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냐. 별 의미를 안 둬도 될 걸. 그러면 이제 서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입장에서 네가 상처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논지를 펼치고 나는 더 이해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는 반대로 아니다. 그 행동이 갖는 의미는 되게 크다라는 거를 또 상대방한테 이렇게 설득시키려고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서로 감정의 고조가 되죠. 그러면 인간은 조금이라도 내 행동이나 아니면 어떤 패턴이나 내 어떤 매너 아니면 생각, 감정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격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로움이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나 뭐 상대랑 뭔가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그냥 본능적으로 사라지고 공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를 방어해야 된다는 생존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이 로맨틱한 관계에서 이런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뭔가 이해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간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서로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태세로 나가기 때문에 말은 점점 세게 나가지고 아니면 오히려 한 사람은 완전 그냥 침묵을 하고 도망가게 되거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갈등이 정말 관계를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로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똑같은 갈등을 정말 다른 눈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이 갈등이 되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떻게 표현해? 어디서부터, 그러니까 얘기할 포인트가 많은데 지금 어디서부터 뭘부터 얘기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느라 잠깐 얼버무리고 있었어요. 갈등의 순간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 상대방의 가치관이라든지 상대방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랑 어떻게 다른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러블리하고 행복할 때는 서로 의견 충돌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나와 다른 점을 알기가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작은 걸로 인해 상대방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상처를 받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상대는 상처를 받고, 거기가 과연 가장 상대와 내가 정말 이렇게 다르게 세상을 인식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구나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알면 그 갈등 상황에서도 이런 어프로치를, 이런 접근법을 쓸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무조건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생각과 저 태도가 도대체 어디서 기원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를 할 기회로 삼겠다. 어디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지, 논지를 펴는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침묵 모드로 가는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은 갑자기 저렇게 막 논리적이고 방어적인 모드로 가는지, 그 저 사람을 좀 이해해보자. 그럼 당연히 듣는 모드가 되죠. 그러면 상대방은 그냥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듣고 궁금해하면 그것만으로도 격양된 감정, 방어해야 된다는 감정이 우선 가라앉게 되고요. 내 입장에서의 그 베네핏, 이득은 뭐냐면, 저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됨으로써 뭐 이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더 뭐 품어주고, 뭐 관계를 더 잘 유지시키고, 그게 아니라 싸울 때 어떻게 그런 좋은 의도를 가져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을 더 정확하게 내가 파악하게 됨으로써 내가 추후에 내 결정을 내릴 때 더 중요한 정보로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안 되겠는데? 나랑 너무 그 중요한 가치가 달라서 제가 저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제가 나한테 이렇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쟤는 그냥 타고나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인간이라면, 이 다름은 과연 내가 견디면서 이 관계를 유지할 그런 가치가 있는 정도일까, 아니면 더 늦기 전에 후퇴하는 게 나을까, 뭐 이런 결정 있잖아요. 아니면 이 관계를 뭐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새로 찾아야 되나, 뭐 모든 종류의 결정,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그런 내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해를 하자. 저 사람 저 매너와 저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 내 현명한 결정 과정을 위해서. 그러면 우선 우리도 이제 그 상대방이 하는 말이 공격이다, 막 그렇게 나를 막 거절하는 거라든지, 나라는 사람 인정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감정적인 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해석을 좀 막을 수 있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그걸로 그 초점을 두면.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상황에서 상대방의 어떤 화나 상대방의 지금 상처받은 마음과 상대방의 불안이든 모든 상대방의 그 뒤집어진 감정을 우리가 그거를 좀 다스려 주려고 하는, 그걸 조금 이렇게 불을 끌려고 하는 그 모드를 의도적으로 자꾸 끄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아예 뭐 상대방한테 그냥 휩쓸려서 그래 네가 맞아로 가고,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이 받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막 설득시키면서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에너지만 쓰고 내 감정 에너지만 다 소진이 돼서 나는 결국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 생각 기능도 다 꺼지고, 뭐 내가 아무튼 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 배터리가 다른 데 다 쓰이니까. 근데 사실 저 사람이 화나고 저 사람이 뭐 불안하고 저 사람이 슬프고 뭐 상처받는 건 우리가 아무리 뭘 해줘도 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나름 소화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 사람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걸 우리가 파트너로서 해주고 싶어도 나도 지금 감정적으로 뒤집어진 상황에서 그걸 상대방을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불을 꺼주려고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나한테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지 말고 불편한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불을 꺼주려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끄자. 그 대신 무조건 나한테만 초점을 맞추자. 지금 내 마음 상태, 내 몸 기분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차분하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스려주고 다독여줄 수 있을지, 이 상황에서 그거면 초점을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상대방 저놈 저 여자 저게 도대체 어디서 오냐, 저 머릿속에서 뭐가 굴러가는 거야, 저 시스템은, 그냥 궁금하게 들어주자.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갈등이나 아니면 어려운 대화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터졌는데 뭐 운전하고 어딜 가다가 그런데 내가 지금 도대체 저 사람 얘기를 그런 아주 순수한 호기심으로 이렇게 듣고 있고 뭐 내 마음을 이 상황 안에서 이렇게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다독이고 할 에너지도 없어요. 지금 완전 그냥 나도 다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할 수 있는 거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뮬라, 이 공식을 따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언어는 말, 표현은 각자 자기가 맞게 바꾸더라도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이 대화가 우리 관계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거나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뭐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나 이런 복잡한 말까지는 안 해도 그냥 난 이 대화가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대화를 정말 하고 싶다. 진지한 대화를. 왜냐? 나도 너를 정말 아끼고 나는 너가 날 아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I love you and you love me. And I know we care.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난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가 중요하다. 이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모든 갈등 상황에서 모든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의식적으로 그 거절에 대한 버림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해요. 왜냐면 갈등은 이 관계가 깨진다는 사인으로 인간은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격양이 되는데 그럴 때 상대방이 나는 널 사랑하고 너도 나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아끼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운 대화가 우리 관계에 어떻게 보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그 거절받고 버림받고 내쳐지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최소 그 감정의 불만을 우리가 조금 삭힐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런데 인간은 사람들은 모두 나도 그렇고 감정이 이렇게 지금 격양되면 하고 싶은 말도 되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생각도 클리어하게 안 되고 어, 또 이런 감정이 격양된 순간에 내가 말을 하다 보면 나도 의도치 않게 너한테 상처를 주는 언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 우리 관계에 중요한 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4. 그래서 우리 이 대화를 나 조금 가라앉히고 너 좀 가라앉히고 우리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면 좀 그럴 때 다시 하면 안 될까? 4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거를 다시 얘기하자 좀 이따 나 좀 감정 좀 가라앉히게 나 시간 좀 줘. 내가 좀 이따 다시 하자고 할게. 이 명령조가 아니라 통보가 아니라 하면 안 될까? 우리 좀 이따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 마음이 좀 가라앉으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그런 표현으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면 상대방이 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형식적으로라도 동의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지금 갈등 상황은 잠깐 이렇게 휴전을 하면 나중에 내가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 대화를 차분하게 다시 하고 싶을 때 우리 지금 대화해도 될까? 나는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이미 자기가 예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오퍼에 대해서 더 이렇게 뭐라고 토를 못 달고 이 진지한 대화를 어려운 대화를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이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의도 전달 2.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이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 3. 감정이 격양되면 우리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왜곡돼서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 4. 그래서 물어보는 거. 우리 좀 이따 다시 대화하자.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예스 받아내는 거. 이렇게 해서 대화를 다음에 하는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는데 이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갈등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 이유를 처음에 얘기했고 하지만 이게 관계에서는 이 약간의 금이 가는 순간이 사실은 우리를 더 공고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아니면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순간이다. 3. 그래서 그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부를 끄는 거는 아예 신경을 꺼버리려고 노력하고 내 감정 다스려서 내 생각이 조금 클리어하고 내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막 하면 그거를 그냥 무조건 순수한 호기심으로 그냥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내 결정을 위해서 4. 지금 도저히 그런 그 여유도 없다 싶으면 잠깐 브레이크 잠깐 휴전하자 다시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네 가지 포인트, 그 순서를 따라서 얘기를 한다. 요것이 로맨틱한 관계에서의 갈등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순간으로 사용하는 심리학적 팁이었습니다. 네. 항상 얘기하지만 말은 쉽고 실천은 어려운데 언제나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연습하면 점점 더 쉬워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니까 그냥 꾸준한 연습만이 키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